이제 이 LFP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대체할 게 반드시 미국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저희는 지금 그걸 철저하게 해나가고 있고요. 테슬라 향으로는 세계 채널을 모두 이용해서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세계 채널을 다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사 포캐스트대로 진행이 된다면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저희의 수지, 경영 수지보다는 더 좋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울트라 하이니켈 싱글 크리스탈 포함해서 신규 고객사랑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LFP 연결해서 ESS용만 아니라 EV 쪽 이런 고객사랑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게. 논의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논의는 전부 다 계약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양팔물질 업체 회사 입장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LNF 하면은 아마 제일 인상적인 거는 하이니켈, 울트라 하이니켈의 양극재를 생산하는 회사다 이미지가 있을 텐데요. 2025년에는 지금 예상으로는 고객사의 예상 소유량을 그대로 매칭을 한다라고 하면 올해 저희가 제품 출하하는 거에 80% 이상이 니켈 함량이 90%가 넘습니다. 지금 80% 이상 90%가 넘는 회사는 전 세계에 아마 전무후무했을 거고요. 그 얘기는 니켈을 많이 쓰면 여러 가지 용량 면에서 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이제 양극화물질 회사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일로 생각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탈중국 이슈에 맞춰서 거기에 필요한 SCM을 준비를 해서 지금은 피노라는 한국 회사랑 LLBS라는 LS와의 전구체 합작 회사를 통해서 수급 면에서도 지금 그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고요. 전구체 쪽? 예. 네. 전구체도 지금 다다음 달 정도면은 일단 LLBS는 세팅이 되고요. 그래서 시운전 들어가는 상황이 되고 해야 될 일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다. 라고 생각 이런 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기술 수출에 대한 제한이랑 연결될 수도 있는데 현재는 미국의 세 회사 CATL의 기술을 받기로 한 회사는 포드, GM, 테슬라입니다. 근데 거기 LFP 기술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LFP 기술을 중국 상무부가 나서서 수출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LNF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SCM 전체 라인업 단순히 LFP를 잘 만드는 회사 끝나지 않고요. 인광이라는 게 사실은 그 LFP, FP 그 중에 P가 들어가는 근본적인 광석인데요. 인광. 예. 네네. 그 인광에서 암모늄 포스페이트랑 인산이 재련돼서 나옵니다. 그거를 가지고 FePO4라는 물질을 만드는데요. 그것이 LFP의 전구체입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그것을 LFP를 만들기 위해서 FePO4를 만드는 능력, 전구체를 그것도 지금 저희는 확보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FePO4 대신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Fe2O3까지 만들 수 있는 것까지 기술을 확보해 놨고요. 그다음에 인이 중국은 가격이 쌉니다. 이유는 비료의 원료입니다. 국가 사회를 통제합니다. 근데 농업 국가가 아닌 나라들은 인이 비쌉니다. 그런데 저희 파트너랑 FTA 국가에서 인을 확보해 놓은 것도 해놨고 거기랑 같이 말씀드렸던 전구체 생산도 하려고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도 또 인광하고 그 인광에서 두 가지를 재련하는 회사랑 저희랑은 또 얼라이언스가 구축이 돼 있고, 저희가 갖고 있는 전구체 기술이 있고 그쪽은 전구체 쪽을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또 코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져 있어서 기술을 준비를 해서 이제 이 LFP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대체할 게 반드시 미국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저희는 지금 그걸 철저하게 해나가고 있고요. 관련해서 지금 한국 고객사들하고도 좀 어떻게 보면 긴 기간에 대한 계약 까지 지금 논의가 시작이 되고 있고, LFP용 양극재를 공급하는 계약, 양극재에 대한 계약이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앞선까지 뭐 예를 들면 중국 걸 써도 되면 중국 걸 써도 됩니다. 쓰면 안 되면 써도 안 되는 거죠. 그 양쪽을 다 준비하는, 그래서 어느 쪽으로 되던 대응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LFP는 많이들 얘기되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에너지 용량이 좀 낮거든요. 정해진 공간에 LFP를 많이 집어넣을 수 있으면 밀도를 높이면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에너지의 밀도의 한계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2.5 정도였는데
2.7 이상에 대한 기술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1cm, 1cm, 1cm의 공간에 2.5g을 넣을 수 있는 거를 한 개인데 2.7g을 넣을 수 있을 기술을 확보해 놨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검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밀도도 높여서 같은 공간이지만 더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게끔 LFP가 갖고 있는 단점을 조금이라도 캐치업을 하려는 것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단순히 그냥 그 중국에서 만드는 거랑 같은 걸 만드는 것도 아니고 SCM도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양국제 회사가 해야 될 일 90% 이상의 울트라 하이니켈 NCMA를 만드는 것도 예를 들면 뭐 싱글 크리스탈 단결정도 95%짜리를 만든다든가 그러니까 완전히 차별화가 되는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개발해서 이미 고객 승인까지 받고 지금 양산을 시작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고객사는 뭐 복수의 고객사인가요? 아니면 뭐 복수의 고객사입니다. 주로 기존 고객사 쪽인 건 기존 고객사도 있고 신규 고객사도 있습니까? 신규 고객사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어떠한 고객사의 거래 볼륨이 되게 작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거래 볼륨을 월등히 키우는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그냥 궁금증이 생기는데 LFP는 그 뭐 중국에서는 주로 이제 전기차용으로 많이 쓰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중국 이해 시장에서는 사실 ESS용으로도 사실 많이 쓰이잖아요. 현재 고객이랑 논의되고 있는 거는 ESS 프로젝트도 있고요. 같은 LFP 양극재를 전기차용으로도 유럽의 한 빅 커스터머 미국의 한 빅 커스터머, 뭐 두 자동차사 다 아마 유명한 데니까 알고 계실 거고 거기랑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그 양쪽이랑 지금 계약이 지금 논의되고 있고. 그러니까 최종 고객사가 이제 그 전기차를 만드는 완성차 업체들인데 거기와 계약을 맺은 배터리 셀 업체와 뭐 협력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LFP용 소재가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원재료라고 원광물 또는 원재료가 중국산이 허용되지 않을지 양쪽으로 다 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왔을 때 뭐 정책적으로 뭐 구매 보조금을 축소할 거다 등등의 이제 리스크 요인이 되게 강조가 됐는데 실제로는 중국의 대중국 견제 스탠스는 더 강하고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가 집권하는 시기에 전기차와 2차 전지 공급망에서 중국산 배제 흐름은 훨씬 강해질 거다. 이런 사실 전망도 있거든요. 저도 그리고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는 제 나름의 관점은 미국에 설치된 배터리 회사들이 자꾸 한국에서는 한국 기업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 회사의 지분이 50%씩 들어가 있는 회사가 거의 90%입니다. 그 얘기는 자국 우선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배터리 회사의 미국 공장이 아니고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들 자동차 회사의 배터리 공장이 미국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국 기업을 지원하는 건 당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여러 가지 실드를 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뭐 국내 배터리 3사도 그렇고 일본의 파나소닉은 아예 중국산 부품 소재를 뭐 차단하겠다라고 아예 공식 발표를 했고 1월달 CES에서 파나소닉 아메리카의 CEO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원래 일본 회사였는데 이제 중국 지분이 들어갔던 ASC에 근데 이제 미국 법인 같은 경우도 제가 들어보니까 똑같이 이제 완성차 업체로부터 요구를 받는 것인지 하여튼 뭐 중국산 배제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 하더라고요. 거기는 더더욱 이제 중국과의 커넥션을 이제 철저하게 차단해야 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런 흐름을 LNF도 사실 좀 느끼고 있습니까? 체감하고 있는 건가요? 혹시 뭐 그 고객사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아니면 협업 과정에서 LNF에 대한 대중의 이미지는 테슬라랑 연결이 돼 있다. 그런데 테슬라랑 연결이 돼 있다는 언급이나 분위기는 많은데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면도 좀 있는 게 제 관점에서 보면 아직까지 테슬라는 미국에서는 파나소닉 배터리만 썼습니다. 주로가 아니라 전적인가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들어서 쓰는 거 빼고는 네. 미국 현지에서는 파나소닉 이외의 배터리 쓴 적이 없고요. 이제 한국의 LG ES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저희는 파나소닉의 양극 활물질을 공급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테슬라랑 연결돼 있다라고 굉장히 얘기가 돼 왔지만 테슬라에 연결돼서 본 혜택은 크지 않았던 이유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저는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파나소닉 쪽으로도 채널을 뚫겠다는 뜻으로 들리기도 하네요. 네, 뭐 제 관점에서 보면은 네. 뭐 안고 빠진 네. 빵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예, 안고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만약 그게 승사가 된다고 하면 뭐 LNF 입장에서는 LG, 그러니까 테슬라 직납도 가능한데 나중에 LG 엔솔 통해서 들어가고 파나소닉 통해서 들어가고 하면 테슬라 향으로는 세 개 채널을 모두 이용해서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세 개 채널을 다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과 매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김에 LNF 상황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LNF가 테슬라 모델 Y 이제 주니퍼가 출시된다고 하면서 그 이후로 사실 주가가 꽤 뛰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뭐 지난해 4분기까지의 실적은 되게 안 좋은 것으로 증권사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고요. 여전히 뭐 리튬과 관련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뭐 끝나지 않고 뭐 지난해 말까지도 이어진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실적은 전반적으로 지난해 4분기 이후에 올해 들어서는 좀 좋아질 수 있는 건지. 네. 저희 그 회사의 IR 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저희의 출하량에 대한 예측이나 그 실적치에 대해서는 지금 공유를 계속 저희가 최근에는 좀 하고 있는 거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걸로는 저희가 좀 23년 어떻게 보면 한 1쿼터, 2쿼터까지는 그래도 한 분기별로 한 15,000톤 정도의 출하량을 가지고 있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점진적으로 낮아져서 뭐 한 심지어는 5,000톤, 뭐 7,000톤 이런 식으로 낮아져서 진행이 됐던 게 지난 한 1년 반 정도 됐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1년 반에 고객사 포캐스트는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이제 고객사 포캐스트를 믿고 준비를 했고 언급을 했던 LNF의 신뢰는 굉장히 밑으로 떨어지게 된 거고요. 그것 때문에 뭐 주가도 굉장히 많이 낮아진 것 같고요. 최근 고객사 포캐스트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한 2쿼터부터는 저희가 많이 공급을 해드렸던 뭐 15,000톤 이상 되는 정도의 수량으로 복귀하는 걸로 돼 있긴 합니다. 지금도 일단은 커스터머의 그 포캐스트를 뭐 당연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만들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 뭐 상황은 어쨌거나 이제 주니퍼 출시에 따라서 LNF가 본격적으로 이제 좀 수혜를 보면서 실적이 개선되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이제 많이 커지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지난해까지의 실적은 여전히 안 좋은 것으로 뭐 추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기대감을 앞서서 이제 반영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수혜를 많이 봅니까? 특히 이제 모델 Y 주니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사 포캐스트대로 진행이 된다면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저희의 수지, 경영 수지보다는 더 좋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나서 함부로 얘기를 못하는 거는 고객사의 예상 소유량이기 때문에 그걸 놓고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뿐이지 그게 그대로 유지되면 정말로 좋아집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주니퍼 초기 판매 그 시그널들을 보면 데이터나 하여튼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면 되게 좀 좋은 출발인 것 같아요. 수요도 되게 많은 것 같고 주문량이 일단 되게 많은 것 같고 지난해 사실은 테슬라 실적이 거의 판매량이 거의 정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장 뭐 중심이 된 건 역시나 이제 테슬라 판매량의 70% 가까이 차지하는 모델 Y가 되게 부진했고 사실은 그럴만하기도 한 게 2019년이었나요? 20년에 저 모델 Y가 나온 이래로 한 번도 페이스리프트가 없었잖아요.
좀 식상하기도 했었고. 없었습니다. 예. 네네. 뭐 한편으로는 나온다 하니 뭐 기다리는 이제 효과도 좀 있었을 것 같고 또 그만큼 기다린 만큼 많이들 하여튼 뭐 뜨겁게 반응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지난해 이야기한 대로 뭐 올해 한 20-30% 정도 판매량이 증가한다. 라고 치고 그런 한편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뭐 이전 모델 Y 쪽에는 들어간다고 하면 LG화학하고 LNF가 이제 일정한 비율로 나눠서 들어갔는데 이번 주니퍼 쪽에서는 일단은 뭐 나중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러니까 LNF의 양극재가 거의 전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상하이 기가팩토리향 쪽으로 공급되던 것도 초기 3년 동안은 LNF의 양극재만 들어갔었습니다. 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전지회사 입장에서는 초기 양산 모델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가급적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왜냐하면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이나 뭐 전해액이나 분리막이나 이원화 작업을 초기에는 잘 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거기서 변경이 생기면 변수가 너무 많아집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케이스는 그렇게 왔으니까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보는 게 뭐 상식적이고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니퍼의 경우도 이번에 새로 들어갈 때는 일단은 LNF 양극재를 거의 거의가 아니라 전적으로 사용한다. 한동안은. 뭐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니까 나서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그럴 거라고 보시는 거죠, 하여튼. 반대의 경우는 네.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지를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는데 핵심 소재를 이원화시켜서 한다.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뭐 전례를 봤을 때는 한 2-3년간은 LNF가 이제 단독으로 공급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 그래서 올해 머스크가 이야기한 대로 한 20-30%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뛰어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반응이 더 좋다고 하면.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테슬라는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쨌거나 20-30% 정도 모델 Y도 이제 평균적으로 그만큼 증가한다고 치고 거기에 대해서 LNF가 단독으로 공급한다. 이게 만약 이제 제대로 작동한다 그러면 올해는 어쨌거나 그것만으로도 실적이 상당히 크게 증가하긴 하겠네요. 지난해 대비로. 뭐 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상 소유랑 그게 키핑이 되면 많이 증가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주니퍼에 들어가는 것은 LG 엔솔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테슬라에 직납하는 건 도대체 언제쯤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이 될까요? 뭐 저도 궁금한 거라서. 그래도 안에 계신 분이 조금 더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망해 주실 수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IR 팀장님이 눈을 아래로 깔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듣고 있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당연히 조만간 이제 시작할 거라고 듣고 있는데 조만간. 예, 근데 그게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단언하거나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계속 말씀드렸지만 고객이 하는 얘기를 저희가 부정하거나 이럴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존중하고 기다리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에 직납하려면 거꾸로 테슬라가 직접 4680 배터리를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난해까지는 이렇게 아직 수요를 잘 못 끌어올린다부터 전극 공정이 결국 잘 안 돼서 LG 엔솔에 이제 좀 뭐 전극 제조 공정은 오히려 맡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사실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조금 원활히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테슬라가 이제 자체 공장을 제대로 가동하려면 LG 엔솔이 전극을 받더라도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배터리를 제대로 만들고 수요를 끌어올리는 상태가 일정하게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뭐 올해 안에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모양이네요. 뭐 지금 전무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방향성은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고 20몇 년 전에 음극 쪽에 바인더를 PVDF를 쓰던 한국의 두 고객사가 음극 쪽에다가 수계 바인더를 쓰시는 거를 시작을 하셨는데 그때 몇 년 노력해도 못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느 회사로부터 사실은 전극을 대량으로 사오신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처음엔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직접 만드셔갖고 쓰시게 되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전극 공정이 전지 공정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습니다. 근데 그거 빼고 일단 다른 걸 먼저 연마하시겠다는 걸로 생각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단계로는 아마 그걸 좀 또 해결하려고도 시도도 하지 않을까. 예전의 경험을 비추어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어느 시점이냐라고는 사실은 굉장히 깊은 얘기입니다. 전극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전극 공정이 전지회사의 가장 핵심 공정이고 노하우이기 때문에 서로 잘 모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커스터머의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알아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거죠. 테슬라 직납이나 LG 엔솔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고객사를 통해서도 뭐 좀 들어가는 걸 시도할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어느 정도 좀 과시권에 들어온 상황인지 그리고 그 외에 지금 그 LNF가 좀 추가로 수주를 그 좀 기대하고 있는 뭐 그런 고객사들이 좀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울트라 하이니켈 싱글 크리스탈 포함해서 신규 고객사랑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LFP 관계돼서 ESS용만 아니라 EV 쪽 이런 고객사랑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게 논의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논의는 전부 다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예상 소유량 같은 건 이미 다 받았고 가격까지 논의 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럼 상당히 가깝다는 뜻이기도 하네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 그것도 네. 있고 아까 뭐 테슬라 말씀하셨지만은 거기는 사실은 제가 직접 담당을 하고 있는데 네. 그 고객사를 최근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제가 직접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보통 그 연기가 모락모락 피다가 그럼 불이 지펴지는데 지금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있는 단계네요. 그러면. 뭐 예상하시겠지만 네. 제가 지금 LNF의 경영기획실에 사업개발 담당하는 전무입니다. 네. 근데 매달 어딘가를 가고 있습니다.